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진행까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저기 나오셨는데 한 말씀 저기 해주시죠. 제가 사실 지금 멘탈이 약간 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절대로 네. 형님하고는 게임을 해서 지면 안 된다는 걸. 아, 뭐 제가 뭐 뒤끝이 있었나요? 아니요. 너무 놀리시는데요. 아, 네. 네, 저희가 너무 인생이 심심해서 또 동규 형님 또 눈도 좀 오늘 괜찮으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 놀았습니다. 그냥 뭐 좀 잠깐 했는데 제가 졌어요. 네, 역시 승부사시군요. 아, 네. 뭐 아니 근데 뭐 쉽던데요, 뭐.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좀 이렇게 고전을 예상하고 네, 저도 나이가 이제 뭐 그런 걸 손 놓은 지가 네.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네, 저 이제 게임 같은 걸 안 한 게 한 네. 20 몇 년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키보드도 익숙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도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에 다 핸드폰 하지 네. 누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 잘 쓰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또 그런 업무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익숙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그냥 마우스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제가 네 한 판 졌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네. 자, 일단 저번에 우리가 위례 얘기까지 했습니다. 위례 네.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약간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 네. 접견이 많다고 좀 난리를 쳤었어요. 네. 왜 이렇게 접견을 많이 하는 특혜아니냐. 네. 그때 이제 이 전 대통령이 하루 평균 0.66회 네. 정도의 접견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0.66회니까 이틀에 한 번보다 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보다 정말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네. 정도 이제 하죠. 그런데 반해가지고 정진상, 김용은 하루 평균 1.12회. 1.12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의 2배에 네. 가까운 접견을 했습니다. 아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사가 나왔는데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11월 19일 날 해서 1월 31일까지 네. 이제 74일 정도 됐을 때 이 네. 기사인데 지금 최근 기록은 더 봐야 됩니다. 사실. 예. 정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그냥 네. 정진상은 70회. 네. 그 다음에 김용은 네. 102일 됐는데 127회. 하루에 예. 한 번이 넘네요. 네, 그래서 1.12회 하루에 한 번 넘는 접견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불구하고 판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접견 가서 변론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줘야 되겠지. 그죠? 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은 그럼 이거 서울구치소에서 해서 이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네.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예. 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은 변호를 받고 있으면서. 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구속이 징벌적 구속이고 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불구속 원칙에 위배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저한테는 똑같은 혐의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간 지 지금 4개월, 5개월 됐어요. 저는 1년 만에 한 번 했다가 또 다시 이제 다른 사건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가지고 저는 1년을 있다가 꼬박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판사님이 더 이상 구속 그거 할 상황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이분들은 지금 40일, 50일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나온 거면은 누구랑 딜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1년 만에 나왔는데 누구랑 딜을 했느니, 그 다음에
범죄자를 왜 풀어주느니, 그죠? 그렇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50일 된 사람들은 무죄 추정 원칙에다가 징벌적 구속이다, 불구속 원칙에 위배된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누가 마치 보면은 병원에 접견 한 번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누가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연한 사실이 전직 대통령보다도 무려 거의 2배 가깝게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생사람 잡는다라고 프레임을 짜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분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의 기울어진 것은, 기울기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했는데 요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본인들은 여기,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야 이게 정상이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요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인가 봐요. 그래서 기울어진 건 여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돼도 기울어졌다고 이분들은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자기들은 평평하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면을 볼 수 없는 이재명 씨, 이재명이 정면을 볼 수 없고 맨날 앞에 있어도 눈을 못 마주쳐. 마주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엄연한 사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자기 유리한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분리하면 침소봉대한다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호도하면은 남들이 들 때는 접견하면 못하고 정말 불리한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변호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한 듯. 네, 맞죠. 그 누구보다 풍부하게 변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변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들 변호사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재판 올 때마다 5-6명씩 데리고 와요. 예, 그리고 접견 이 정도로 이루어지면 일반 사람이 아마 이런 정도의 변호를 받고 이 정도 접견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몇십억 갖고 될까요? 아유. 예,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분들은 변호사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한 달에 몇 번 안 했어요, 저는 진짜. 네. 그리고 특히 그때는 안 하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구치소가 완전히 문을 갖다가 접견. 아예 불가하게 돼가지고 뭐 물품 공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서도 나왔는데 그것도 만기로 나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범죄인 왜 풀어졌냐. 확증 편향으로 저 사람들은 나는 범죄인으로 찍고 네. 이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예요. 네. 이것이야말로 본인들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고. 진해는 무죄 추정이고 유동규는 유죄 추정이고. 아니 유죄 확증이고. 확증. 네. 미결수인데. 네. 미결수를 1년 이상 잡아놓으라. 말이. 정진상하고 김용은 무죄 추정. 그 다음에 유동규는 유죄 확정. 이것이 본인들이 말하는 평등이고 이것이 평평한 운동장입니까? 야. 매우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평소에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알지 못하면 당하겠다. 그 사이비 교주들한테 일반 사람들이 사실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세뇌되다 보면은 그렇듯이 그게 맞는가 보다 하듯이 이건 뭐 유튜브들 있잖아요. 거기 그 편드는 네. 유튜브들은 이 내용은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잘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입국 그러면서 본인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이자 마치 이 세상에 빗떨어진 걸 바로잡는 사람들인 척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위선자들이다. 구린내 나죠. 오히려 차라리 나는 이쪽 편 듭니다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뭐 제목도 그렇게
붙이잖아요. 내로남불의 극치예요. 예, 제목도 마치 뭐 그냥 자기들 정의의 사도같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그 이름들.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라는 것은 본인들의 편의에 따른 민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민주국가라면 객관적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빗대어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릴 것은 네. 그 당시 이제 위례 갖고도 지금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재판도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냐면 위례도 유동규가 독단적으로 한 거고 대장동도 유동규가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3년 11월에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성남시 위례 아파트 용지 밀어붙이기식 사업자 선정 논란 해가지고 이게 2013년 11월 네. 11월 말. 네. 네, 말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납니다.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이제 하니까 사업자도 미래에서 또 포기를 했어요. 아. 예, 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업자들이.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누가 하냐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호반 건설이 하게 되는데 네. 여기 이제 공모지침서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네. 사업 일정을 못 맞추면은 자동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대상자에서 음.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못 맞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H도 연장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연장하고 했는데 했으면 이 사업자라도 못 맞췄으니까 자동 해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밀고 갑니다. 연장. 연장 계속 해주는 거 자동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호반이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원래 건설사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하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성남시가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저희한테도 물어본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가 내원 나오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기사가 떴는데 그 내용도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그렇지 못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는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규정을 어기고 우선 협상 대상 자격을 연장해줬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떴어요. 이러면 성남시가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난리가 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제대로 한 거 맞아? 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뭐 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와서 해명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단 한마디도 없었죠. 그런 공문도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당시 본부장님이 독단이었다면 그런데 자신들이 몰랐다면 무능이죠. 아니 무능 말도 안 정도가 되는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남시는 이런 어떤 기사가 뜨잖아요. 제일 먼저 시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시장이 항상 이런 기사 스크랩 다 합니다. 비서실에서 다 해요. 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시든 이거를 스크랩 안 해주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기사들이 이런 거 기사할 네. 때 성남시 취재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입장 물어보고 반론해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는데 감사 하나 없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문 하나 날라오지도 않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몰랐다. 잡아떼면 그냥 모르는 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냐면 전에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다 보고해서 진행된 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공사 설립도 이재명의 그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약사항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업이고 이게 만약에 좌초되면은 다른 사업이 어려워지겠죠. 네. 성남시에서 아니 의회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첫 사업 이렇게 엎어졌는데 네. 다른 사업 승인해달라고? 니들 무능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시켜라. 이게 오더였어요.